이번 강좌에서는 분반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 1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분반 작업하는 방법을 3자형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3자형 방법은 성적 자료가 없을 경우에 성명을 가지고 분반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방법 2 그림과 같은 방법을 리을자형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리을자형 방법은 성적 자료를 가지고 분반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3자형 분반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개 반으로 분반 작업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자형 분반 작업은 명렬 순서를 반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분반 작업을 합니다.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5반에 배정합니다. 나머지가 반수보다 작을 때는 나머지 값의 반에 배정을 합니다. 명렬 순서가 1일 경우 이 1을 반수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반수보다 작기 때문에 1반에 배정합니다. 2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고 역시 2반에 배정합니다. 자, 5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0입니다.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5반에 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5반에 배정합니다.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그러면 1반에 배정하면 됩니다. 10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입니다. 나머지가 0일 때는 5반에 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5반에 배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분반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3자형 분반 작업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잠시 우측 화면을 보겠습니다. CHR65는 대문자 A입니다. CHR66은 대문자 B입니다. 그러면 CHR67은 대문자 C가 될 겁니다. 학교에서는 각 반에 담임교사가 먼저 배정되고 담임교사가 학급 명렬표를 뽑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렬표에 아라비아 숫자로 반을 표기하기보다는 영문 알파벳으로 반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반 1에는 대문자 A를 대입하고 C반 B에는 대문자 B를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C반 20에는 대문자 T를 저장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5개의 반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5개의 문자만 저장하면 되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분반할 반수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20개의 문자를 저장하였습니다. 변수 NEND는 마지막 행의 행좌표입니다. N반은 분반할 반수 1,8 분반할 반수 5가 저장될 겁니다. 2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이러한 작업을 반복할 것입니다. I-1은 명렬 순서입니다. 명렬 순서를 n반, 분반할 반수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 값을 n 모드에 저장할 겁니다. 명렬 순서 I-1은 지금 2행의 학생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i에서 2를 빼주었습니다. n 모드는 나머지를 구하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명렬 순서 I-1에서 분반할 반수 n반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n 모드가 0일 경우 분반할 반수의 반, 여기서는 5개의 반으로 분반 작업하기 때문에 5반에 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값의 반에 배정할 겁니다. 잠깐 우측을 보겠습니다. 나머지가 1이면 배정 순서 1에 배정할 것이고 문자로는 A반이 배정될 겁니다. 나머지가 2인 경우에는 두 번째 반에 배정될 거고 두 번째 반의 문자는 대문자 B입니다.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다섯 번째 반에 배정하죠. 다섯 번째 반의 문자는 대문자 2입니다. 이렇게 이 문자를 6열에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분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분반 작업에 앞서 하여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남녀 성별도 고르게 하고 성씨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전체 학생을 성별과 성명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엑셀의 매크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정렬하는 매크로를 작성 후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보기, 매크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성별 클릭해 주시고 홈, 정렬 및 필터, 사용자 지정 정렬, 정렬 기준 첫 번째를 성별, 정렬 기준 두 번째를 성명, 세 번째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기준 삭제, 확인,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 Alt F11키를 눌러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Alt F11, 모듈 2 더블 클릭합니다. 자, 매크로 2를 블록을 씌워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블록 씌우시고 컨트롤 C, 모듈 1을 더블 클릭합니다. 분반 작업하기 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편집창 닫겠습니다. 분반 작업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다시 학년 반 번호로 정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엑셀의 매크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정렬하는 매크로를 작성 후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보기, 매크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자, 성별 클릭해 주시고 홈, 정렬 및 필터, 사용자 지정 정렬, 첫 번째 기준을 학년, 두 번째 기준을 반, 세 번째 기준을 번호로 해야 되는데요. 기준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기준 추가, 번호, 확인,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 다시 F11키를 눌러 편집창으로 가겠습니다. 모듈 2, 매크로 2를 복사합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블록 씌우시고 컨트롤 C, 모듈 1 더블 클릭합니다. 분반 작업한 후에 붙여 넣어야 되겠죠. 컨트롤 V. 자, 매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성별과 성명으로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반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년 반 번호로 다시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크로 창 닫고 매크로 연결된 버튼을 눌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창 닫겠습니다. 분반 작업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신반란에 대문자 A에서 E까지를 사용하여 분반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을자형 분반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개 반으로 분반 작업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을자형 방법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리을자로 배치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명렬 순서를 반수 곱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반을 배치합니다.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무조건 1반에 배정합니다. 나머지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반수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나머지 값의 반에 배정합니다. 나머지가 반수보다 큰 경우에는 반수 곱하기 2 마이너스 나머지 플러스 1반에 배정합니다. 명렬 순서가 1일 경우 반수 곱하기 2 하면 10인데요. 2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나머지가 1 이상 반수 이하일 경우는 나머지 값 반에 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반에 배정합니다. 2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그러면 2반에 배정합니다. 5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 그러면 5반에 배정합니다. 6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6. 나머지가 반수보다 큰 경우에는 반수 곱하기 2. 반수가 5반인데요. 5 곱하기 2. 나머지가 지금 6입니다. 5 곱하기 2, 10에서 6을 빼면 4. 4에다 2를 더하면 5. 5반에 배정합니다. 나머지가 6일 경우 5반에 배정합니다. 7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인데요. 그러면 반수 곱하기 2, 10이죠. 10에서 7을 빼보면 3. 3에 2를 더하면 4.
4반에 배정하면 됩니다. 10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1반에 배정합니다. 11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그러면 나머지가 1 이상 반수 이하이기 때문에 나머지 값의 반 1반에 배정하면 됩니다. 리을자형 분반 작업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반 작업을 합니다. 리을자형 분반 작업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 C반에는 대문자 A에서 대문자 T까지 20개의 문자를 저장할 겁니다. NEND는 마지막 행의 행 좌표이고요. N반 1에는 1,9 바로 분반할 반수 5가 저장될 겁니다. N반 2에는 분반할 반수에다 곱하기 2한 값 10이 저장될 겁니다. 2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이러한 작업을 반복할 겁니다. i-2는 명렬 순서입니다. 명렬 순서를 n반 2, 분반할 반수에다 곱하기 2한 값이죠. n반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n모드에 저장할 겁니다. 이 나머지 값이 0일 경우에는 첫 번째 반에 배정할 겁니다. 자, 이제 이 n모드가 나머지가 아니고 몇 번째 순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위에서는 n모드가 나머지 값이었지만 여기에서 n모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몇 번째 반에 배정할 것인지. 나머지 값이 1 이상 분반할 반수 이하인 경우에는 분반할 순서를 나머지 값으로 저장할 겁니다. 나머지가 분반할 반수보다 큰 경우에는 분반할 순서를 분반할 반수에다 곱하기 2한 값이죠. n반 2에서 나머지 값을 뺀 후 더하기 1한 값을 순서 n모드 순서에다 저장할 겁니다. 밑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머지가 1이면 첫 번째 반, 그러면 문자는 대문자 A로 배정할 겁니다. 나머지가 2이면 배정 순서는 2가 되고 배정할 반은 B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5인 경우에는 다섯 번째 반에 배정하고 배정반은 대문자 2가 될 테고요. 나머지가 6인 경우에는 다섯 번째 반에 배정되고 그 반은 대문자 2가 됩니다.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첫 번째 반에 배정되고 그 반의 문자는 대문자 A가 되겠습니다. 7열에는 C반, 자, 여기에는 문자가 저장되는 변수입니다. 문자가 저장되는 변수 n모드는 배정 순서죠. 배정 순서.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리을자형 분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분반 작업에 앞서 하여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남녀 성별도 고르게 하여야 하고 석차도 고르게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성별과 석차로 정렬해야 합니다. 앞의 3자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엑셀에 매크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한 후에 분반 작업을 하고 분반 작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 학년 반 번호로 정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작성된 매크로를 보겠습니다. Alt F11키 누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별과 석차로 정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반 작업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년 반 번호로 다시 정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크로가 연결된 실행 버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창 닫겠습니다. 분반 작업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신반란을 보면 대문자 A에서 대문자 E까지 사용해서 분반 작업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변수 n모드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나머지 값을 저장하는 변수로, 하나는 배정 순서를 저장하는 변수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메모리를 전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추후 개발자나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머지 값을 저장하는 변수와 배정 순서를 저장하는 변수를 각각 다른 변수명으로 선언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크로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i가 2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렬 순서 i-1은 i 값이 2이므로 2에서 1을 빼면 1이 될 겁니다. 분반할 반수에 2를 곱하는 값 n반 2는 10이 됩니다. 그러면 2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이 됩니다. 나머지가 1인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중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n모드의 값을 저장하는데요. 앞에 있는 n모드는 배정 순서입니다. 뒤에 있는 n모드는 나머지 값입니다. 케이스문이 끝난 후에 나머지 값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모드의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나머지 값이지만 이곳에서는 배정 순서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값이 1이기 때문에 배정 순서는 1이 되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문이 종료된 후 셀 2,7에는 배정 순서 1에 해당되는 문자 대문자 A가 입력될 겁니다. 분반 작업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반에 동명이인이 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명이인 찾는 방법은 매크로 활용편, 동명이인 및 동일인 찾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분반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유튜브 검색창에 쌤매로 검색하여 매크로 기본 강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자료는 다음 주소에 엑셀 강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